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또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어서 정치 리스크가 부상되어 있죠. 이슈가 많은데 한국과 미국의 정시, 그리고 테마주 정황, 테마주 정리, 그리고 돌아온 윤 대통령 이후의 정시 상황, 그리고 25년에 밀고 당길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중심으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제목 이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꼭 그 참고해 주십시오. 돌아온 윤, 정치 리스크, 정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 증시 못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경제 환율 동향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는 당분간 테마주가 순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유동성 증세가 올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 파동. 제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년 내에 3배 갈 수 있다. 그때 4만 원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식의 원리. 주식의 어떤 원리로 주식이 움직이지? 따라서 이제 그 종목별로 뭐 조선주, 방선주, 엔터주, 그리고 또 개별주인 메가터치의 파동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그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그 2차 전지의 섹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개별적으로 2차 전지는 이미 저점을 통과되는 바로 그 직전에 있다라고 보는데 2차 전지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2차 전지의 화랑기는 언제인가, 캐즘은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그 흐름도 보고 종목까지 살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이 방송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주간 이슈부터 볼까요? 돌아온 윤, 정치 리스크 부상 하나. 먼저 그 글로벌에서 그 경제를 한 나라의 경제를 살펴볼 때는 이 정치 불안도 들어갑니다. 정치 불안. 그다음에 남북 관계.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컴백한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한국 증시가 그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1월, 2월, 3월 계속 우상향해 왔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식을 중간에 무서워서 던져버린 사람들은 손실 복구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본질은 경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파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슈, 금요일 날로 예상이 되는데 탄핵 심판이 이제 확정이 되죠. 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하반기에 유동성 장세로 가느냐 아니면 잠시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느냐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가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는 경제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너무 짧게 경고망동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단기 파동을 노리고 뭐 2개월, 3개월 만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전략만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영향이 크죠. 미국 증시는 왜 못 올랐느냐. 미국 증시 못 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중 하나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내 맘대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폭이 아주 큽니다. 지난 그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다우 나스닥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18,000이 무너지기도 했고 다우 지수는 4만 2천원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우와 나스닥이 소폭 오르긴 양봉을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등락폭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게 되면 긴 아랫꼬리가 딱 붙었거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갑자기 막판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월 그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괜찮다라고 안심을 줬다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먼저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의 그 흐름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 판단할 때 이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이 지금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이 달러가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그 지난 토요일 날 103.91로 마감입니다. 103.91. 이게 지금 저 25년도 초에 110까지 갔습니다. 110까지 갔고 작년 9월 달에 불확실할 때 101 정도 가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강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 참고할 것은 미국 증시는 달러 인덱스가 좋을 때 다우와 나스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을 때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고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 있을 때는 미국 주식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석인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흐름을 한번 볼까요? 노동시장.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걸부터 보냐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실업률,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지난번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는 1월달 지수가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봉 차트가 지금 이렇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숫자입니다. 한 주당 뭐 22만 건 등등. 이게 2월 27일 날 발표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명이 이제 청구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소폭 줄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을 한번 볼까요? 실업률. 지금 이 실업률 지표를 보세요. 이게 지금 2월달 실업지표가 4.1로 나왔어요. 3월달, 2월달 실업지표가 4.1이었어요. 이 앞전에 4.0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4.1이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4.2였거든요. 이게 좀 낮아지다가 다시 4.1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4.2는 넘지 않았지만 실업률이 2월 실업률이 4.1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그 2023년 4년도 초반에 그 3.9, 3.5 그 아래에 있던 지수에 비하면 실업률이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조금은 좀 달라진 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한번 볼까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보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25년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양호하게 낮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PC 물가 지수 볼까요?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PC 물가 지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게 매기게 되면 결국은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 정책이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떨어진다. 그런 과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노동성 지수,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도 미국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다우지수 차트잖아요. 다우지수 차트인데 다우지수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지금 다우 지수가 1월 달에 4만 5천을 찍었는데 지금 4만 2,800으로 마감됐잖아요. 그죠? 4만 2,800.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상황을 보시면 토요일 날 이렇게 4만 2,175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마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잖아요.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12월 달에 4만 5천 갔던 것들이 지금 4만 2천 들 빠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우지수가 불안한 감을 보였어요. 결국은 최고치에서 슬슬 떨어지고 있고 주간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쌍봉 찍고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원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에 맞물려서 물가와 고용과 금리가 맞물려 있어서 쉽지 않다.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미국 시장이 치고 오를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하방 경직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해야 되고, 미국 시장을 투자를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브로드컴이나 저점을 잘 노려서 그때는 분할 매수 타임을 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인될 때 미국 시장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그런 전략은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국내 증시가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이 더 좋다. 왜 그러냐?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내 주식은 무조건 풀 베팅 타임입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국내 증시는 매우 중요한 매수 타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유동성 장세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 이후에 새 정부의 과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국내 경기 활성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만약에 여당보다는 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정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결국은 그 야당 정부는 유동성을 확대를 통해서 빠르게 경제 회복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소액 주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므로써 주식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투명성이 높아지는 점, 투명성이 높아지는 기업 중심, 그 다음에 공시 활성화를 통해서 투명성이 좋아지는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탄력성이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 증시의 파동 사이클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가 보게 되면은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3,300 찍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쭉 오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주식시장 안 좋았죠. 미국은 그렇게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한 이후 정세가 회복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수는 2,56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흐름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가 올해 어쩌게 되면은 하반기에 이 부분 2,800선을 쉽게 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쉽게 가버릴 수가 있다. 이 파동이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 차트인데 그러면 이때 가져갈 종목이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은 증권주가 강하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증권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요. 이미 은행주는 한번 돌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하나는 역시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편입은 확대가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보고 외국인들이 빨리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 유동성을 보고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올해는 역대 미국 장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올해 중하반기, 2분기 또는 3분기 초 7월 달 정도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타이밍은 6월 전후에 미국 시장은 이제 분할 매수를 봐야 되고
지금은 국장이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인데 주식은 파동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주식은 파동이에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40대, 60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가 떨어지죠. 70대, 80대가 되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근력의 감소에 따라 파워가 떨어져요. 이 인생의 이 파동의 사이클이 있듯이 경제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런 파동이 있단 말이죠. 이 파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동을 잘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중요합니다. 기다리면 타이밍이 온다. 서둘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막 활성화 떠서 막 지수가 30포인트, 50포인트 오르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내가 그 주식을 잘 알면은 사도 돼. 그런데 잘 모르는데 막 본인이 섣부른 기대감에 그 주식을 덜컥 들어가게 되면 많은 고생을 한다. 잘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다리면 타이밍이 온다. 서둘지 마라. 이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제 그 종목별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은 삼성전자 파동이에요. 자, 삼성전자 파동. 이 삼성전자 파동이 쭉 보시게 되면 보시죠? 보시죠? 이 파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19년도의 파동이 삼성전자가 43,000원 가던 파동도 있었고 6만 원을 갔다가 또 4만 원 갔다가 6만 원 갔다가 9만 원 갔다가 이런 파동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파동에 사시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수익성과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이 주가와 사이클이 갔는데 이 파동에서는 주식을 이제 살 파동이 아니고 매도 파동이에요. 그런데 이 파동은 살 타이밍이죠. 삼성전자 비전이 아무리 나빠도 지금의 영업이익률과 자사주 또 주주가치 재고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파동에는 매수 파동이에요. 매수 파동. 따라서 주식은 파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파동을 잘 보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파동이 높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를 확보를 통해서 다시 또 가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중교 5년, 10년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적어도 2년, 3년 사이클의 파동을 본다고 치면은 상승 파동에는 들어가도 되지만 고점 파동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중공업 파동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파동 한번 볼게요. 자, 이 파동은 이제 현대중공업 파동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주가가 이제 37만 원까지 찍고 31만 5천 원 갔죠. 이 주봉 차트니까요. 주봉 차트니까. 보시게 되면 24년 들어서 이제 주가는 12만 원대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1월부터 거의 뭐 7월까지 이 파동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 7월까지 이 파동이 쭉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 이 파동에서는 주식이 사야 되는 거죠. 이 대형주는.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 대형주 파동은 잘 보세요. 이 대형주 여기에서 대형주 이렇게 가고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보다 이렇게 쭉 늘고 있단 말이죠. 이 파동이 나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눌리잖아요.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 파동에서 다 정리해버려. 이 파동에서. 그러니까 8월에서 12월까지 한 2월까지 한 6개월의 사이클 중에서 거의 2배의 사이클이 나와버렸어요. 이 대형주 파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대형주의 파동이 한번 1차 파동이 딱 오고 눌렸다가 다시 2차, 3차 파동이 가는데 이 1차 파동 떴다가 터는 이 파동에서 대다수가 다 그냥 정리하고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종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대형주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뭐 몇천억, 몇 조 단위의 주식을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투자한 돈이 쉽게 수익 실현을 못 해요. 그래서 1차 파동이
나오면 한번 털고 2차 파동, 3차 파동 간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거의 3차 파동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동의 원리를 좀 잘 알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주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주식이 제가 그 지난 10월 달에 강의 때 3년 내에 3배 이상 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이 회사가 상사주가 아니다. 에너지주다. 그리고 LNG로 테마를 극대화시켰고 국내에서는 발전을 돌리고 그 다음에 미얀마와 호주에서 LNG전 가스 개발을 통해 직접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LNG 탱크를 또 광양항을 1차, 2차 확대시켜서 올해 또 7월 달에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확대를 시켜서 에너지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의 가격에 관계없이 물량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볍게 보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한번 잠깐 내가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23년도에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봉이니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 파동이 왔어요. 이 파동이 왔다가 97,000원 찍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물린 사람들이 지금도 고생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팔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이 파동을 보게 되면 이 파동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파동이 죽은 파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23년도에 한번 세웠고 작년에도 한번 대왕고래가 세웠고 올해는 트럼프 LNG로 한번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거래량 파동은 이때 23년도 파동은 2차전지 파동에 쏠려가지고 포스코 그룹 파동에 쏠려가지고 급등했어요. 그리고 털고 나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24년 파동은 이제 대왕고래 파동으로 한번 터졌어요. 또 털고 나갔어요. 자, 그럼 이 파동 때 개인들이 아주 고민했을 거예요. 저는 이 파동 때는 내가 이 파동 때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이 파동이 끝난 파동이냐? 끝난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제가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족회원한테 제 카페 오늘의 유망주 가족회원한테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27년도까지 배당 성향을 50%까지 늘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올해 3월 31일 배당금이 1,550원 배당합니다. 작년까지 1,000원 배당했는데 1,550원 배당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중공업이 올해 배당금 2,000원밖에 안 해요. 주가는 31만 원 해요. 그런데 포스코인터가 배당금 1,550원 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배당금을 더 늘려간대요.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한 800억, 그 다음에 순이익이 5,500억 났어요. 근데 원래 7,000원, 7, 800억 나와야 되는데 투자 사업비가 있어서 순이익이 5,500억, 23년도보다 2,000억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내후년에 순이익 개선 수치가 거의 뭐 8,000억, 한 1조까지 예상이 돼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8,000억 이상 나오고 배당금 2,000원 이상 나오면 이 주가는 저는 무조건 매니저 마음대로다. 근데 주식은 한번 올라갈 때는 이 테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점프해요.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쉽게 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차전지 테마가 불었고 작년에는 대왕고래 테마고 올해는 트럼프 LNG 테마가 불었어요. 이 테마는 좀 길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LNG 테마가 길게 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연기금이 12월부터 지금까지 250만 주가량 스며들었어요. 그러면 유동 물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1억 7,700만 주 주식이 유통 물량이 한 1,700만 주 아래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2개월, 3개월 동안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제 늦게나마 외국인이 가세하게 되면 주가는 이 정고점, 작년의 정고점이 7만 원대를 훌쩍 넘어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번 털 수 있다. 이미 시작됐죠.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세우고 목금 이게 털었죠. 그죠? 거래량이 확 늘었죠. 근데 수급은 줄지 않죠. 이런 주식은 다소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좀 홀드하고 좀 미래가치, 배당가치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다시 보면 이건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길게는 못 합니다.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에 회원님들을 위한 서비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제가 기자 겸 투자전략가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작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언급한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포스코 인터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제 카페에서 진행하는 가족 회원들한테는 매일매일 진단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아까 설명한 주식은 수급이 따라 오른다. 그래서 수급이 붙는 주식은 공룡이 기관 외국인은 공룡이기 때문에 1차 파동에 휩쓸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 에어로스, 현대 로템, LIG, 넥슨이 다 같은 파동인데 이 하나 에어로스 파동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왜 이걸 다 아는데 또 다시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자꾸 심리전에 말려서 대세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그 일본 파동이죠. 참, 이거 보시게 되면 자, 23년도부터 봤는데 뭐 11만 원대였죠. 23년도에 11만 원. 그런데 지금 73만 원 같죠. 7배의 파동이 나왔는데 일봉으로 봤는데 이 파동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이제 파동이 가죠. 거래가 늘고 또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고 그런데 물량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파동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 조금만 팔아도 주가는 출렁거리고 또 조금만 사도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시그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는 파동이 이 고점 파동이 와 있어요. 조금만 팔아도 출렁하고 조금만 사도 쭉 올라가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파동은 아마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부터는 아무리 파동이 좋아도 하나 에어로스는 이제 들어갈 타입 파동은 아니에요. 이미 1차 파동, 시세 파동은 끝났어. 검증의 기간이 필요해. 아무리 좋아도 90만 원 간다고 그래도 개인 투자는 이제 파동 점검이 필요해요. 이미 한 2년간의 파동이 걸쳐됐어. 하지만 다시 매수 시기가 와. 적어도 충분하게 하방 경직이 왔을 때.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그 파동이 커. 하지만 이 종목은 파동이 아직 안 왔어. 왜 그러느냐? 이것만 짧게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가족회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같은 방산주인데 보시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 파동에 비해서 아직 고점이 오지 않았어요. 고점이 오지 않았어. 이 파동을 보게 되면 1차 파동의 이제 2차 파동의 진입이야. 제가 보기엔 관점에서는 2차 파동 진입이야. 그래서 이 현대 로템은 지금 전체 발행 물량이 1억 800만 주 정도 되죠. 작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한 4,900억 되고 순이익이 4,100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3년도에 대해서 순이익이 1,500억에서 4,100억이니까 2.5배 뛰었고 올해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한 7천억 이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7천억 이상 나오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 파동으로 본다고 치면은 눌리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파동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파동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할 것은 단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너무 짧은 구간에 수익을 내려고 치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게 은행 이자의 1년에 한 5배 이상만 수익을 내겠다 한다고 치면 정말 안정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1년에 은행 이자의 5배 수익이니까 내년 이맘때에 수익의 결실을 거둔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방산주, 그다음에 이 파동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다 까져버려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삼성전자 좋아 보이네. 하이닉스 좋아 보이네. 방산주 좋아 보이네. 엔터주 좋아 보이네.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 까져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세 종목 엔터주, 방산주, 반도체, 2차전지 있으면 1억이면 4종목, 5천이면 2종목 내지 3종목, 그 다음에 현금은 반드시 투자 금액의 20%는 남겨놓는 그런 비중, 그 다음에 매수는 30, 30, 20 이런 과정으로 매수를 하고 20% 현금,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 반드시 주가는 변동성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했던 종목 중에 역시 이 종목, 이 종목도 이제 메가터치도 제가 급등주의 파동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얘기했는데 안 올랐잖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안 올랐죠. 뭐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이제 뭐 네이버 게시판도 자주 한번 보는데 심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개별주라는 게 1년을 묵혔다가 또는 3년을 묵혔다가 보상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식은 가치대로 가는 거예요. 가치대로.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제 제가 이제 액면은 다 설명드렸어요. 전체 발행 물량은 한, 한 2천, 한 2,050만 주, 전체 발행 물량 2,050만 주. 공모가 4,800원. 23년 11월 9일 날 상장했죠. 자, 상장 이후에 이때 대다수의 개미들이 물량이 다 털렸어요. 다 팔고 나갔어. 기관 투자, 창 투사 들어왔던 물량 다 팔고 나갔어. 4,800원 상장해서 한번 7,000원 찍고 12월 달에 또 7,900원 찍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24년 접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200원 저점 찍고 다시 4월 달에 3월 달에 6,100원 찍고 그죠? 6,200원 찍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6월 달에 중반에 또 6,200원 찍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또 5,500원 찍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24년 2월 달에 5,090원 100원 찍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메가터치가 전체 발행 물량이 이제 2,050만, 80만 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지금 한 59%인가요? 그 되죠. 되죠. 그러면 40%, 41% 정도 유통 물량인데 그러면 한 900만 주 정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매출액이 이제 520억, 그 전년에 500억, 그 전년에 적자, 작년에 흑자, 영업이익 40억,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합친 순이익이 50억,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돼. 한 100,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자산이 한 600억 되는데 부채가 한 140억 되니까 부채 비율이 한 140% 미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0억 나는데 순이익이 50억 났다는 것은 금융수익도 있다는 거고요. 부채 비율 떨어졌다는 거고요. 업황이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반도체는 검사장비, 2차전지도 충전핀 검사장비예요. 그러면 지금 기술력은 LG, 삼성, SK 독점하는 회사고 베트남에 공장 세웠고 미국에 이제 슈페터에 공급하고 시작했고 그러면 알려지지 않았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반드시 좋은 주식은
그 사이클이 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23년도에도 두 번의 7,000원 사이클이 있었고 작년에 세 번의 5,500원 이상의 파동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제 5,100원 파동이 한 번 왔어. 그러면 25년도에도 분명하게 작년에 못지않게 그 파동 사이클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은 참고하시는 거다. 참고. 그 파동 사이클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거래량 파동. 한 번 터졌는데 이 거래량이 이전에 거래량만큼 한 번도 안 왔어요. 그죠? 올해 터졌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파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가족 회원들한테는 계속 제가 이 종목은 이제 파동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엔토지 파동, 방산주 파동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 2차 전지 파동 다 같은 맥락이 되겠죠. 자, 이제 엔터주 파동 보게 되면 이 엔터주 파동은 이제 짤막하게 이제 종목부터 볼게요.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YG 엔터 파동인데 YG 엔터 파동이죠. YG 엔터 파동이 이제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이때네요. 37,000원 연저리에 엔터주가 대세다. 그런데 제가 이때 파동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파동이 1차 파동에서 2차 파동까지 왔어요. 이제 3차 파동이 한번 남았어. 그래서 이 3차 파동이 올 때 8만 원 갈지 9만 원 갈지 모르는데 3차 파동이 이제 중반 시작되면은 차익 실현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SM은 이제 16만 원 갔다가 9만 8천 원까지 왔죠. 이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죠. 이때는 이제 하이브와우 M&A 경쟁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영역이죠. 이때 작년이네, 작년. 하이브와우 지분 경쟁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떴다가 이제 조정받는 과정인데 SM은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 있고 SM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DOU를 이제 합병하고 DOU를 일대주주 올라서면서 이제 지분 가치를 지주회사로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SM은 앞으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는데 SM은 아직은 2차 파동이 완성이 안 됐다. 전 그렇게 보는데 SM도 그 파동으로 보게 되면 이 정도 파동은 충분하게 2차 파동 넘어서 기대가 되지 않게 되냐. 그 다음에 엔터의 흐름이 이제 본궤도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올해 6월달 이후가 본궤도라고 본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여전히 관심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파동인데 하이브 파동인데 하이브 파동 한번 볼게요. 하이브가 이제 파동으로만 보면 20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해서 이게 21년도에 42만 원 찍었죠. 이때 이제 참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고 BTS 피크 찍을 때인데 BTS가 이제 22년도에 뜬금없이 활동을 멈춘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10만 원 찍어버렸죠. 군대 가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30만 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15만 원 갔다가 지금 25만 원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하이브하고 지금의 하이브를 좀 봐야 된다. 이게 21년도의 하이브, 23년도의 하이브, 지금의 하이브. 자, 그 파동을 봐야 된다. 주식은 객관적 지표도 있고 재무적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적 지표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이브 파동은 제가 이제 이 주말에 그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신곡을 가지고 12시간 플랫폼 유버스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12시간 기본적으로 12시간 동안 라이브 생성률이 2,700만인가? BTS 멤버 한 사람이 12시간 자기 유버스 자기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2,700만이 플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말 상황이니까 이제 그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이브는 엔터주가 아니다 플랫폼주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이 넘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버스, 한국 유버스, 일본 유버스,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이제 북미 유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의 유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죠. 계속 확장.
북미, 남미, 아시아, 일본, 한국 계속 월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BTS 멤버 한 사람의 12시간 라이브가 2,700만 이상의 플레이가 됐다면 그러면 만약에 다수의 많은 그 멀티플레이 테이너가 각각의 활동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VOD를 올리게 되면 트래픽은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하이브가 이제 위버스를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가겠다는 거고 이제 구독을 통해서 유료로 받겠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광고까지 검토할 것인지 또 이른바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탈처럼 또는 유튜브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더 부과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그렇지만 중기도 파동은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을 가볍게 보지 말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이렇게 단기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중기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떨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본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전망이긴 하지만 이제 이 흐름이 지금 이제 이 월봉 파동을 보게 되면요. 눌림 파동이 왔죠. 그래서 이 파동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파동이 이게 보게 되면 이 1차 파동이다. 그래서 아직 저는 이게 1차 파동이고 2차 파동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35만 원 전후에서 2차 파동이 오고 3차 파동이 한 번 더 갈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파동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장은 이제 항상 그 생물체와 같잖아요. 분기마다 발표되는 재무 상황, 멀티플레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엔터테이너의 활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유입되는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제 카페나 여러분이 구독하기를 통해서 이제 오시면 계속 한번 살펴보고 한번 전략들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좀 길었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었기 때문에 이쯤 마무리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 또 새롭게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새로운 전략가 한번 종목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